와, 이거 보니까 예전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요. 한 직장에서 정년 퇴직하는 게 최고의 미덕이었잖아요. 아, 네, 그랬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시대는 이제 정말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같아요. 30년 근속이 아니라 뭐 3년마다 몸값을 높여서 이직하는 게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이런 말까지 하네요. 맞습니다. 더 이상 이직을 무슨 배신이라거나 부적응으로 보는 시각은 그야말로 낡은 것이 됐죠. 이 자료의 핵심은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단순히 업무 도구 몇 개를 바꿔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수준이 아니다. 네, 직업과 조직의 개념 자체를 아예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거죠. 거대한 함선 같던 대기업 조직이 해체되고 소규모의 아주 민첩한, 여기서 별동대 같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팀들이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세상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별동대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자, 그럼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죠. AI 시대의 새로운 직장 풍속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 개인과 조직은 어떤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그 질문은 나는 조직의 부속품인가? 아니면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전문 단위인가? 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극적으로 달라지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자료에서는 크게 네 가지 변화를 짚어주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장기 고용의 종말이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장상의 소멸이죠. 이제는 한 회사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가 아니라 그동안 어떤 문제를 해결해왔고 또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지가 개인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아, 회사라는 간판이 아니라 개인이 쌓아온 문제 해결 이력서가 내 몸값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거죠. 문제 해결 이력서라. 마치 예술가가 자기 작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듯이 직장인도 자기가 성공시킨 프로젝트 목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의미군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조직의 형태 자체도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개인은 민첩한데 조직이 거대하고 둔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화가 바로 조직 형태의 변화입니다. 과거의 그 피라미드형 대규모 조직에서 소규모 세일 또는 별동대형 협업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아, 셀 단위로. 네, AI가 단순 보고나 데이터 취합 같은 그런 중간 관리 업무를 상당 부분 자동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관리 계층이 줄어드는 거죠. 그 결과 한 3명에서 7명 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밀도 실무팀이 특정 과제를 위해 빠르게 뭉쳤다가 과제를 끝나면 해체되는 방식, 이게 보편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부장님, 과장님 같은 직급이 아니라 각자가 맡은 역할, 즉 롤이 훨씬 중요해지는 거고요.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세 번째 변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네요. 예전에는 사람 많이 거느리고 조직 관리 잘하는 게 리더십의 상징이었는데 이제 그런 관리 역량이 아니라 실행 및 조합 역량이 핵심이 되었다. 이 말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과거에는 수십 명의 팀원을 통솔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능력이 고평가받았다면 이제는 아니죠.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AI 같은 도구와 외부 전문가들을 빠르게 조합해서 결과물을 신속하게 만들어내는 능력, 그러니까 프로듀서로서의 역량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프로듀서요? 네, 단순히 위에서 지시받아 아래로 전달하고 아래서 보고받아 위로 올리는 역할만 하던 소위 파이프라인형 중간 관리자, 이런 분들은 설 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이 자료의 아주 냉정한 진단입니다. 듣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업무 방식의 변화가 아니네요. 우리가 회사에 대해 가졌던 마음가짐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충성의 대상이 조직에서 시장 가치로 바뀌었다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솔직히 이건 좀 씁쓸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현실적인 변화라고 봐야겠죠. 물론 씁쓸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충성의 대상은 내가 월급 받는 회사가 아니라 시장에서 통하는 나 자신의 이름값 그 자체가 됩니다. 내 이름값. 네, 회사 내부 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것보다 외부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몇 개나 받는지가 자신의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하는 시대인 거죠. 회사를 위해 헌신한다는 개념이 나의 시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 회사라는 플랫폼을 활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큰 변화의 물결을 들어보니까 듣기만 해도 약간 불안해지는데요.
그럼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나는 조직의 부속품인가?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전문 단위인가? 이 질문에 후자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재설계하는 것, 이게 모든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자료는 아주 구체적인 개인 차원의 생존 전략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직무가 아니라 기능으로 자신을 재정의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오호전자 기획팀 대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어떻게 다른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기획팀 대리는 조직 내에서의 위치랑 직급을 설명할 뿐이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전혀 알려주지 못합니다. 아, 그렇죠. 기능으로 재정의하는다는 건 나를 여러 능력의 조합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가령 저는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서 핵심 과제로 구조화하는 기능, 그리고 AI를 활용해 보고서 초안 작성 시간을 50% 단축시키는 자동화 설계 기능, 또 산재된 데이터를 해석해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돕는 데이터 스토리텔링 기능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와, 이건 완전히 관점의 전환인데요. 제 명함이나 링크드인 프로필을 당장 뜯어 고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력서 대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의 목록을 만들어라는 조언이 바로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AI에 대한 태도에 관한 건데요. AI를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전략적 동료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앞으로 개인의 몸값이 극명하게 갈릴 거라고 예측합니다. 도구와 동료의 차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뭐 보고서 요약시키고 이메일 초안 쓰게 하는 건 도구로 쓰는 거랬죠? 정확합니다. 그건 AI를 단순 비서처럼 쓰는 거죠. 그런 사람은 결국 그 AI에게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AI를 동료로 쓰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AI에게 경쟁사 제품 분석 보고서 요약해줘. 이렇게 시킵니다. 반면 동료 사용자는 자신의 업무 전체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고 AI에게 역할을 분담시켜요. 역할을 분담시킨다. 네. AI 1호, 너는 시정 데이터 분석 담당. AI 2호, 너는 잠재 고객 인터뷰 스크립트 초안 작성. AI 3호, 너는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3가지 다른 컨셉의 광고 카피 초안을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AI들을 각기 다른 역할을 맡은 팀원처럼 부리는 거죠. 와, 그리고 본인은 그 결과물들을 종합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총감독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AI를 부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AI에게 부림을 당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의 차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개인 전략은 무엇인가요? 나만의 작업 방식을 문서화하라는 건데요. 이건 왜 중요한가요?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부속품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나만 아는 노하우는 내가 그 회사를 떠나면 그냥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다른 회사에 가서도 처음부터 다시 증명해야 하고요. 아, 그렇네요. 하지만 나만의 작업 방식을 문서화, 음. 그러니까 매뉴얼이나 플레이북으로 만들어두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는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1단계로 시장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고 2단계로 AI를 활용해 가설을 5개 세우며 3단계로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 리스크를 점검한다. 와 같은 프로세스를 정리해두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조직으로 옮겨도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이동 가능한 자산, 즉 폴터블 에셋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도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로 만드는 거군요. 그 레시피 자체가 나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이 없어도 당신의 방식은 남아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니까요. 자, 이렇게 개인의 역량을 키웠다면 이제 이걸 새로운 방식의 팀,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별동대에서 어떻게 발휘해야 할지가 중요하겠네요. 이런 팀에 최적화된 생존법은 또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이 자료에서는 3가지를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첫째, 회의 잘하는 사람보다 산출물 빨리 내는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산출물이요? 네, 예전처럼 회의에서 말 유창하게 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건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원격 근무와 비동기 협업이 늘어난 환경에서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결과물, 그러니까 공유된 문서나 코드, 디자인 시안만이
나의 기여도를 증명합니다. 둘째는 완벽함보다 속도, 즉시 시형 가능한 결과물을 빨리 내는 사람이 이긴다. 이건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네요. 맞습니다. 100% 완벽한 기획서를 쓰기 위해 몇 줄을 쓰는 것보다 한 70% 완성된 시제품이나 프로토타입을 하루 만에 만들어서 동료나 고객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아 개선하는 속도, 그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하겠네. AI 덕분에 프로토타입 만드는 속도도 엄청 빨라졌으니까요. 그렇죠. 이 속도를 따라가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죠. 마지막 세 번째 생존법이 흥미롭습니다. 나를 교체 불가능한 연결자로 만들어라.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인간의 연결 능력은 더 중요해집니다. 이 연결 능력은 자동화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사람과 AI의 협업 방식을 설계하고 조율하는 역할, 또 현장 고객의 불만 섞인 목소리를 기술팀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주는 역할, 회사의 거시적인 전략과 우리 팀의 구체적인 시생 계획을 연결하는 역할 같은 것들입니다. 기술과 기술, 사람과 사람, 전략과 실행 사이의 그 빈틈을 메워주는 허브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의 스킬셋, 팀에서의 역할까지 짚어봤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도발적인 조언이 나옵니다. 조직을 떠날 각오로 조직을 대하라.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이건 너무 냉소적인 해도 아닐까요? 처음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조직에 기대지 말고 조직을 활용하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활용하라. 네. 더 이상 조직이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 기대하는 대신에 이 조직을 내 경력을 성장시키는 플랫폼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 회사에서 3년 동안 무엇을 배우고 어떤 프로젝트를 실험하며 어떤 성과를 증명해서 나의 시장 가치를 높일 것인가, 이런 명확한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좀 다르게 들리네요.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위한 계약 관계처럼 생각하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조직 안에서도 더 당당하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아,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사내 정치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의 안전망은 조직이 아니라 내 실력이니까요. AI 시대의 조직은 구성원의 충성심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스템에 기록된 성과만 기억할 뿐입니다.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주로 IT 기업이나 스타트업처럼 변화가 빠른 곳에 해당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공공기관이나 전통적인 대기업처럼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조직에 있는 분들은 이거 다 딴 세상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조언도 이 자료에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이고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조직은 변화의 속도가 더딜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변화의 경험 자체가 엄청난 희소 가치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희소 가치요? 네, 모두가 현재에 안주하고 있을 때 조직 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AI 실험 프로젝트나 디지털 전환 TF, 외부 기관과의 협업 프로젝트 같은 곳에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참여하라는 겁니다. 아,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귀찮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조직 내에서 변화를 주도해 본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선점하라는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런 경험은 조직 내에서도 독보적인 경력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장에 나갔을 때 거대한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본 경험이라는 아주 값비싼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정체된 조직일수록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더 눈에 띄고 희소해지니까요. 결국 변화의 파도는 모든 곳에 시간차를 두고 도달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생존 고식은 결국 한 조직에서 오래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가도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장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할 4가지 키워드는 직급이 아닌 기능, 충성이 아닌 시장성, 그리고 근무 연수가 아닌 결과물 포트폴리오, 마지막으로 인간 혼자가 아닌 AI와의 결합 역량입니다. 이 4가지를 기준으로 자신의 현재 위치를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이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AI 시대의 직장 생활이 더 불안정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역설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기회는 오히려 더 커졌다는 점입니다. 네, 조직은 더 작아지고
고용 계약은 프로젝트 단위를 유연해지며 개인의 실력은 시장에서 더 투명하고 직접적으로 평가받게 될 겁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에겐 위기지만 준비된 개인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자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생각할 거리입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조직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